명절이 다가오면 자식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한 자녀가 배우자에게 올해는 우리 집 안 가면 안 될까? 라고 말하게 만드는 부모들 말입니다. 67세 김순자 씨는 명절 일주일 전부터 가슴이 답답합니다. 작년 추석에 큰아들 내외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가 할머니가 편찮으셔서요 라는 핑계를 댔지만 김순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을. 그 이유는 바로 김순자 씨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 놀랍게도 성인 자녀의 68%가 부모님 댁에 가는 것이 스트레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대부분 부모의 특정한 행동 패턴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명절에 자식들이 와도 일찍 가려고 하거나 아예 오지 않으려고 핑계를 대는 경우 말입니다. 분명히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자식들이 집에 오기를 꺼리게 되었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식들이 명절에 부모 댁에 오기 싫어하게 만드는 부모의 행동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식들이 오히려 부모님 댁에 오는 것을 기다리게 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미 관계가 어색해진 경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까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를 널리 전해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자 씨의 작년 추석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추석 당일 큰아들 내외가 오후 2시쯤 도착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반가운 마음에 현관에서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며느리야, 또 살쪘네? 요즘 운동 안 하니?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김순자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아, 너도 배가 나왔다. 결혼하고 나서 관리를 안 하는구나.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김순자 씨의 입은 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야, 이 나물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가르쳐줄게. 요즘 아이들은 살림을 제대로 못하는구나.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점심 식사 중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아, 손자 계획은 언제쯤? 너희 나이가 벌써 몇 살인데 아직도 미루고 있니? 며느리가 젓가락을 놓으며 화장실 갔고 한참 후에 돌아왔을 때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친척들이 모였는데 김순자 씨는 모든 친척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요리를 잘 못해서 걱정이야. 아들이 항상 배달 음식만 먹는다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효성이 없어. 명절에도 하루 있다가 가려고 하니까. 그날 저녁 아들 내외는 예정보다 훨씬 일찍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 일찍 나가야 해서요 라는 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김순자 씨는 그때까지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랐습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가족을 위해서 한 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개월 후 며느리의 친구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에게 털어놓은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들이 너무 상처가 돼요. 명절만 되면 우울해져요. 시댁에 가기 일주일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요. 특히 친척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시는 게 제일 힘들어요. 마치 제가 무능한 며느리인 것처럼 느껴져요. 남편도 저 때문에 힘들어해요.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를 보느라고요. 김순자 씨는 그 말을 전해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한 말들이 오히려 상처만 주고 있었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김순자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며느리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6%가 시댁 명절이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1위가 바로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비교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72세 박영희 씨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박영희 씨는 명절만 되면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 때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수발을 드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구나.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친정 음식을 해와서 자랑하는데 우리 며느리는 맨손으로만 오니? 심지어 손자 앞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너희 엄마보다 요리를 훨씬 잘해. 엄마한테 배우지 말고 할머니한테 배워. 그 결과 며느리는 명절 스트레스로 신경성 위염까지 생겼고 급기야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저는 더 이상 시댁 명절에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이들만 보내주세요.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괴로워했고 결국 가족 전체가 명절에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박영희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족을 해체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들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첫 번째, 외모나 체중에 대한 지적. 살쪘네, 야위었네, 피부가 안 좋네, 옷차림이 그게 뭐야. 이런 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시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모욕감을 느낍니다.
특히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더욱 상처가 큽니다. 두 번째, 살림이나 요리 실력 비교. 요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다른 집 며느리는 이렇게 하던데 요즘 애들은 살림을 몰라. 이런 말들은 며느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설령 정말 서툴더라도 가르쳐준다는 명목의 비판은 상처만 남깁니다. 세 번째,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간섭. 아이 계획은 언제? 돈은 얼마나 모았니? 집은 언제 살 거야? 왜 아직도 그 직장에 다니니? 이런 질문들은 부부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표현하는 것과 사생활을 캐묻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네 번째, 친척들 앞에서의 공개적인 비판. 우리 며느리는 요리를 못해서, 요즘 젊은이들은 효성이 없어서, 내 며느리는 살림을 몰라서. 이런 말들은 며느리나 사위를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행위입니다. 가족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비교. 우리 때는 이랬는데, 예전 며느리들은 저랬는데, 요즘 세상이 왜 이래? 이런 말들은 젊은 세대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69세 최순덕 씨는 이런 말들을 계속하다가 결국 아들 가족과 3년째 연락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엄마,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아내가 명절 때문에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아들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최순덕 씨는 그때까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사랑으로 하는 말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시합니다. 가족심리상담사 김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명절 스트레스는 단순히 피곤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이 다시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다고 느낄 때 발생하는 심리적 반발입니다. 특히 결혼한 자녀의 경우 배우자 앞에서 부모에게 지적받는 것을 수치스러워합니다. 이는 부부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에는 세 가지 심리적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 자존감 손상. 성인이 된 자녀들은 이미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계속 지적하고 간섭하면 자신의 능력과 판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73세 윤말순 씨의 며느리가 한 말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요리에 대해 지적하실 때마다 정말 무능한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집에서는 남편이 제 요리를 맛있게 먹는데 시댁에 오면 저는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되어요. 두 번째 원인, 세대 갈등.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가치관, 생활 방식, 육아관까지 모든 것이 다른데 부모가 자신들의 기준으로 자녀를 평가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71세 한복순 씨는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아이가 울면 바로 안아주면 안 돼. 우리 때는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 요즘 엄마들은 너무 아이를 응석바지로 키워. 며느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육아 방식이 틀렸다고 비판받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인, 공개적 수치심. 가장 큰 문제는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판받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공개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68세 이영자 씨는 추석날 친척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김치도 못 담가요. 요즘 애들은 다 그런가 봐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빨개졌고 그 후로는 명절에 오기를 꺼려했습니다. 며느리가 나중에 친구에게 한 말입니다. 온 친척들 앞에서 저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창피했어요. 마치 무능한 며느리라고 소개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런 문제들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자녀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74세 김영순 씨의 변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순 씨는 3년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했던 분입니다. 요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청소는 저렇게 해야 돼.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해. 그러다가 어느 날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항상 부족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김영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도와준다고 생각했던 모든 말들이 사실은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김영순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요리를 할 때, 와, 정말 맛있겠다. 어떻게 만드는지 나도 배우고 싶어. 아이를 돌볼 때 요즘 육아법이 좋은 것 같아. 아이가 정말 밝게 자라고 있네. 청소를 할 때 며느리가 집을 참 깔끔하게 잘 꾸미는구나. 센스가 있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김영순 씨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요리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께서 아이 돌봐주시니까 정말 든든해요. 어머니 덕분에 요리 실력이 늘고 있어요. 지금은 며느리가 명절이 아니어도 자주 시댁에 놀러올 정도로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70세 박정숙 씨의 경우는 더욱 극적입니다. 박정숙 씨는 예전에 사위를 대할 때 항상 이런 태도였습니다. 사위야, 우리 딸 잘 부탁해. 딸이 어려서 많이 부족할 거야. 딸이 요리를 못하니까 너무 야단치지 마. 우리 딸이 살림을 몰라서 고생이 많을 거야. 이런 말들이 사위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사위가 나중에 아내에게 한 말입니다. 어머니가 자꾸 당신을 무능하다고 하시니까 듣기 불편해. 나는 당신이 충분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딸도 어머니의 말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엄마, 왜 자꾸 저를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남편 앞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정말 창피해요. 박정숙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딸을 보호한다고 한 말들이 오히려 딸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박정숙 씨는 사위를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사위야, 우리 딸이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났구나. 딸이 행복해 보여서 고마워. 우리 딸을 이렇게 잘 돌봐줘서 정말 고마워. 안심이 돼. 사위 덕분에 딸이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 좋은 영향을 주는구나. 사위의 반응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좋은 아내를 만나서 행복합니다. 저희가 부족한 게 많은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은 사위가 명절 때 제일 먼저 인사를 드리러 올 정도로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자녀들이 명절에 오고 싶어하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밀 인정하고 칭찬하기. 75세 조순희 씨는 이 방법을 터득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음식을 해오면 이게 뭐야? 간이 이상한데? 지금은 와, 정말 맛있겠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비법을 알려줄래? 예전에는 손자 교육에 대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제대로 가르쳐야 해. 지금은 손자가 정말 똑똑하고 예의 바르게 자라고 있네. 부모가 잘 가르치는구나. 이런 변화만으로도 며느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인정해 주시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두 번째, 비밀 도움 청하기. 68세 임순자 씨는 특별한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며느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야, 요즘 젊은 사람들 요리법이 궁금해. 나도 한번 배워볼까? 아이 키우는 요즘 방법을 나도 알고 싶어. 손자 돌볼 때 참고하려고. 며느리가 옷을 참 잘 입는구나. 나도 센스를 좀 배우고 싶어. 이렇게 하니까 며느리가 오히려 시어머니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요리법 정말 간단해요. 알려드릴게요. 어머니께서 손자를 이렇게 잘 봐주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세 번째, 비밀 사생활 존중하기. 72세 한영순 씨는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절대 묻지 않는 질문들. 아이 계획은 언제? 돈은 얼마나 모았니? 집은 언제 살 거야? 직장은 어떠니?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건강은 괜찮니? 힘든 일은 없니? 도움이 필요한 건 없니? 아들 내외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엄마가 사생활을 존중해 주시니까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져요. 압박감이 없으니까 명절이 편해졌어요. 네 번째, 비밀 친척들 앞에서 자랑하기. 69세 김말순 씨는 친척 모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정말 똑똑해요. 아이도 잘 키우고 살림도 알아서 척척해요. 사위가 우리 딸을 정말 잘 대해줘요. 딸이 행복해 보여서 마음이 놓여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살아요. 배울 점이 많아요. 이런 말을 들은 며느리와 사위는 어떤 기분일까요? 며느리의 말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친척들 앞에서 저를 자랑해 주시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다섯 번째, 비밀 배우자를 먼저 챙기기. 74세 오순덕 씨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며느리보다 아들을 먼저 챙기고 사위보다 딸을 먼저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명절에 아들 내외가 오면 아들아, 많이 피곤했지? 좀 쉬어라. 며느리도 고생했을 텐데 편하게 있어. 딸 내외가 오면 딸아, 요즘 힘들었지? 엄마가 해줄 게 뭐 있니? 사위도 고생 많았어. 편하게 지내. 이렇게 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고마워하고 며느리에게도 우리 엄마가 너를 많이 생각해 주시네라고 말합니다. 딸도 어머니에게 감사해야 하고 사위에게도 우리 엄마가 당신을 진짜 가족으로 여기시는 것 같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그동안 관계가 어색했던 경우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66세 정말순 씨는 2년 동안 아들 가족과 거의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며느리를 힘들게 했던 것이 누적되어서 아예 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정말순 씨는 관계 회복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며느리에게 진심 어린 편지를 썼습니다.
며느리야, 그동안 어머니가 많이 부족했구나. 너를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용서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너를 무안하게 한 것, 요리에 대해 자꾸 지적한 것, 사생활에 간섭한 것 모두 어머니가 잘못했어. 며느리의 반응은 처음에는 냉담했습니다. 하지만 정말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정말순 씨는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에게만 간단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명절 잘 보내고 가족들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 추석 선물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생일에는 조심스럽게 작은 선물을 보내면서 이런 쪽지를 함께 넣었습니다. 며느리야, 생일 축하해. 강요하는 건 아니고 그냥 마음만 받아줘. 1년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어머니께서 많이 노력하시는 걸 봤어요. 저도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이번 명절에는 한번 뵈어도 될까요? 정말순 씨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절 정말순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도착했을 때 와줘서 고마워.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음식을 함께 준비할 때 며느리가 하는 대로 하자. 요즘 방법이 더 좋을 거야. 손자를 돌볼 때 엄마 아빠가 잠깐 쉬는 동안 할머니가 봐줄게. 친척들이 왔을 때 우리 며느리가 정말 현명해요. 아이도 잘 키우고 집안일도 척척 해내요. 그날 이후로 가족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며느리가 명절이 아니어도 자주 안부를 묻고 아이들과 함께 놀러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 갑작스럽게 변하지 마세요. 70세 서복순 씨는 이 실수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며느리를 칭찬하고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오히려 당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이러세요? 뭔가 꿍꿍이가 있으신 건 아니죠? 서복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너무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의심을 받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조금씩 변해야 진정성이 전해집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수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73세 김복자 씨는 변화하려고 노력하다가 실수로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모른 척했겠지만 이번에는 바로 사과했습니다. 며느리야, 어머니가 또 잘못했네.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워. 정말 미안해. 며느리가 오히려 감동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더 마음이 편해져요. 세 번째, 주의사항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69세 안순희 씨는 한 달 동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며느리의 반응이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 노력했습니다. 관계가 틀어지는 데는 하루가 걸렸지만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6개월 후에야 며느리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주의사항 변화를 강요하지 마세요. 며느리나 사위에게 나도 이렇게 변했으니까 너희도 달라져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먼저 변하고 자녀들이 변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력해도 여전히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 상처가 너무 깊어서 관계 회복이 어려운 경우 말입니다. 71세 최영희 씨는 10년 동안 며느리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크고 작은 실수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며느리가 아예 시댁에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영희 씨가 아무리 변하려고 노력해도 며느리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세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영희 씨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특별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직접 며느리에게 연락하는 대신 아들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며느리에게 전해줘. 어머니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며느리가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달라고 전해줘. 그리고 며느리의 부모님께 안부 인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며느리를 칭찬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아이들도 잘 가르치고 우리 아들도 잘 돌봐주고 있어요. 이런 말들이 며느리에게 전해지면서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나고 나서야 며느리가 처음으로 명절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최영희 씨는 며느리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며느리야, 그동안 어머니가 정말 많이 잘못했구나. 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해. 이제라도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며느리도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너무 완고했나 봐요. 앞으로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지금은 정말 화목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관계가 틀어져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 어린 노력은 반드시 통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5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하루에 한 번씩 인정하는 말하기. 74세 송영자 씨는 매일 며느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며느리야, 오늘도 고생 많아. 아이들 잘 돌봐줘서 고마워. 요리 사진 봤는데 정말 맛있어 보이네. 솜씨가 늘었구나. 아이가 그렇게 밝게 자라는 건 엄마가 잘 키우기 때문이야. 작은 인정의 말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실천, 비교하는 말 절대 금지. 72세 이순옥 씨는 아예 입에서 이런 말들을 금지시켰습니다. 다른 집은, 요즘 애들은, 우리 때는, 옆집 며느리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족만의 방식이 있는 거구나. 시대가 바뀌면 방법도 바뀌는 거지. 각자 잘하는 게 다른 거야. 세 번째 실천, 궁금해도 참기. 68세 한정순 씨는 궁금한 것들이 많아도 참습니다. 궁금하지만 묻지 않는 것들. 돈 문제, 부부관계, 직장 문제, 육아 방식, 미래 계획. 대신 자녀들이 먼저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자녀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네 번째 실천, 도움 제한하되 강요하지 않기. 70세 김순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하지만 부담받지는 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알려줘. 괜찮으면 말고. 시간 되면 손잡아줄 수도 있어. 필요할 때만 연락해. 강요하지 않는 도움 제안이 더 큰 감동을 줍니다. 5번째 실천, 감사 표현하기. 75세 최말순 씨는 늘 감사를 표현합니다.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잘 돌봐줘서 고마워. 사위가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줘서 안심이야. 바쁜 중에 안부 전화해줘서 고마워. 명절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감사하는 마음이 전해질 때 가족의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76세 박순희 할머니의 깨달음을 들어보세요. 내가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서 배우려고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더 체계적이고 현명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내 경험을 강요하지 말고 그들의 선택을 믿어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가 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을 더 이상 간섭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지해주는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73세 오복순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할머니가 된 기분이에요. 간섭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따뜻하게 지켜봐주는 할머니 말이에요. 손자들이 할머니 집에 오는 걸 좋아해요. 할머니 집에 오면 편하다고 하거든요. 며느리도 이제는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요. 고민이 있으면 상담해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변화는 부모님 자신에게도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71세 김영희 씨의 말입니다. 예전에는 명절이 스트레스였어요. 잔소리하고 신경 쓸 일이 많아서요. 지금은 명절이 정말 즐거워요. 가족들이 편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자녀들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요. 여러분, 명절은 가족이 모여서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소중한 날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작은 말 한마디가 이 소중한 시간을 망칠 수도,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지적하고 간섭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대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응원해주세요. 그들의 선택을 믿어주고 지지해주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님 댁에 오는 것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명절이 온 가족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 자신이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시작은 아주 작은 것부터 하세요. 오늘 자녀에게 전화해서 고생 많아, 항상 고마워라고 한마디만 해보세요. 비교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다고 말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가족 전체의 행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변화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가족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손자에게 사랑받는 할머니가 되는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